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어떤 상담이 와 있을까요? 이번에는 75세 남성께서 등 통증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반드시 누우면 등이 쑤시고 어깨 통증도 있다고 하고요. 상체에 열이 나서 잠이 깬다고 합니다. 통풍과 고혈압까지 있다고 하는데 또 자세하게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많이 증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등 통증 또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원장님 지금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가 많습니다. 네네네. 그 등 통증은 얼마나 되신 겁니까? 이것이 뭐 한 7, 8년 됐습니다. 네네네. 자, 그 가만히 누워 계실 때 또는 밤에 주무실 때 많이 아프세요? 아니면 낮에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많이 아프세요? 낮에 활동할 때는 안 아프고요. 네. 그래 밤에 반드시 누워 있으면 등하고 양쪽 어깨하고 네네. 쑤시고 아프면서 열이 나요. 예. 그래가지고 밤에 서로 번 깨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 저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키는 168, 네. 몸무게는 73kg, 73, 4kg 됩니다. 73, 4kg. 예전에 7, 8년 전에 뭐 이렇게 혹시 어깨나 등을 뭐 다치시거나 아니면 뭐 무리한 일을 많이 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그래 뭐 저게 무리한 일을 좀 했지요. 무리한 일을. 네네네. 양쪽 힘든 일을 좀 했죠. 네네네네. 그 저희가 한의학에서는 이 낮에 아픈 거하고 또 밤에 주무실 때 아픈 거하고 좀 구분을 하는데요. 예, 주로 그 밤에 야간에 아프거나 밤에 주무실 때 아픈 거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어혈입니다. 이 어혈이라는 게 이제 뭐 비생리적인 또는 좋지 않은 또는 탁한 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어혈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야간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걸로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은 그 밤에 주무실 때 아픈 그 앞통점 등 부위에 앞통점 부분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일단은 그 부항 치료, 사열 치료를 통해서 그 국소적인 어혈을 갖다 이렇게 좀 배출시켜주는 치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체에 열이 나고 등에 열이 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이거는 아마도 체질적으로 몸에 좀 열이 많으신 편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통풍도 있고 고혈압도 있으시니까 그 낮에 생활하실 때는 잘 모르더라도 밤에 뭐 가만히 있거나 또는 주무시려고 누워 있을 때 우리 보통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이렇게 등짝이 좀 화닥화닥 거린다. 등에서 이렇게 열감 때문에 뭐 잠을 깊게 못 자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증상이 가벼우면 그런 사열 치료나 침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열 치료나 침 치료 또는 약침 치료나 또 근육을 풀어주는 뭐 이완요법 같은 거를 받으셔도 빨리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어혈을 풀어주는 어떤 한약재들 또 등의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약재들과 그다음에 이제 상체의 어떤 특정 부분만 그 비정상적인 열을 꺼주는 그런 어떤 뭐 황련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이런 한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 한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시면 지금 그 말씀하시는 증상들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이 등 통증 때문에 뭐 치료를 받으셨던 그런 그 경험이 있으세요? 침도 맞고요. 네네. 그 물리치료도 하고 네. 한약도 먹고 네. 뭐 심약도 먹고 많이 먹었습니다. 네. 먹어서 좀 안 되네요. 아, 그래도 좀 잘 안 되세요? 예, 안 됩니다. 예. 자, 우리가 등이라면 이렇게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라인도 있고요. 그 밑에 날개죽지 뼈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 예. 또 척추 가운데 쪽에 이제 척추뼈가 있고요. 예. 우리 시청자님 주로 어느 부분에서 밤에 통증이 많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뒤니까 뭐 이거 뭐 저기 뭡니까 목 디스코넥 해가지고 네네. 뭐 저기 병원에 가니까 목 디스코 저 하는 게 있대요. 땡기는 게 그걸 땡겨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뼈가 있는 데가 아프죠, 뭐 등뼈. 네네. 그게 목 디스크 만약에 목 디스크라면 병원에서 하는 견인 치료를 받을 때 팔이 저리는 증상이 훨씬 더 경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팔이 저리거나 땡기거나 뭐 찌릿찌릿하거나 힘이 빠지는 이런 목 디스크, 경추 디스크 증상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 치료를 받으셔도 등 통증이 호전되지 않으셨던 걸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예, 예. 아마도 과거에 그 좀 힘든 일을, 특히 뭐 어깨를 쓰거나 상체를 쓰는 그런 힘든 일들을 오랫동안 하셨다면은 뼈를 붙잡고 있는 그 저희는 보통 연부 조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들이 장시간의 그런 무리한 압박이나 일에 의해서 이렇게 구축이 되고 변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뭐 두꺼운 침이나 조금 장침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그 근육이나 힘줄들이 경결된 부분을 직접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뭐 작탕요법이나 또는 근막침 또 아니면 최근에 그 침도요법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약간씩 이렇게 그 칼집 비슷한 걸 내서 조직을 급격하게 이렇게 좀 이완시켜주는 그런 그 한의학에서도 조금 특수한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침치료나 물리치료만 갖고는 해결이 잘 안 되신다고 하니까 조금은 좀 특별한 그런 치료법들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래 그 말입니다. 네. 이거 전형으로 저 뜨신 방에 자면 더 아프고요. 네. 그 찬바람이 불어오면 더 아프네요. 네, 시청자님 그럼 이러한 점은 배운주 원장님께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예, 예. 일단은 통풍과 고혈압이 있으시네요. 예, 예. 네. 일단은 통풍과 고혈압 모두 혈관 질환입니다. 그죠? 우리 혈관의 이렇게 통풍은 혈관의 요산이 높아서 혈액의 요산이 높아서 있는 거고 고혈압 자체는 그쵸 혈관에 어떤 그죠 많은 압력을 줘서 여러 가지 말초의 혈액 순환이 조금 저해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시청자님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혈액 질환 어떤 순환 계통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든 빠른 호전이 있지 않으십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아까 안상원 원장님께 얘기하신 그런 방법을 좀 인내심을 갖고 치료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빠른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빠른 성과를 내기를 이렇게 좀 조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그죠? 근데 조금 치료라는 거는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예, 예.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그 궁금한 것보다도 네. 이게 지금 뭡니까? 그 탄약 같은 거 먹어도 지금 그래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 의문이 드네요, 지금.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조금 호전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이 역시 꾸준히 조금 인내심을 갖고 해보면은 조금씩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청자님 다음에 한번 또 내원하시게 된다면요. 조금 더 여러한 침치료법으로 조금 더 자세한 치료법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이렇게 등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안상 원장님, 잘 때마다 이렇게 등이 아프게 된다면은 하루빨리 조금 이러한 통증이 사라지길 바라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통증이라 하더라도 원인이 조금 다양할 것 같은데 등 통증, 어떤 원인들이 이런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걸까요? 네, 대표적으로 그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이제 척추 쪽에 문제가 생길 때 등 통증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아마 목 디스크 쪽을 의심을 받아서 이제 견인 치료를 좀 받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목에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에는 어떤 목이나 등 쪽의 통증보다는 주로 한쪽 팔 쪽으로 이렇게 저리거나 뭐 찌릿찌릿하거나 감각이 무디거나 힘이 빠지거나 이런 측면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은 대부분 그 경추 디스크를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일자목이라고 해서 우리 그 경추는 옆에서 봤을 때 7개의 목뼈가 이렇게 C자형의 라운드를 갖다가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일자목이 되는 경우에 항상 이 목에서 어깨로 내려가는 승모근이 많이 경직이 오면서 늘 목이 불편해서 이렇게 목을 자꾸 좀 움직이고 뚝뚝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의 어떤 배열이나 자세 또 일자목, 군인목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 시청자님처럼 오랜 기간 동안 무리한 운동을 하셨거나 또는 뭐 자세가 안 좋거나 또는 특정 운동을 갖다가 계속 하시는 경우에는 근육과 인대와 힘줄들이 어떤 탄력성을 잃으면서 구축이라고 해서 굳으면서 수축이 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완하는 동작도 잘 안 되고 또 수축되는 동작도 안 되고요. 또 항상 그 근육들이 이렇게 딱딱하고 위에서 이렇게 돌덩이가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질 누르는 느낌들. 거기다 이제 어혈이나 뭐 혈액순환에 문제까지 생기면 아까 그 시청자님처럼 밤에 자려고 하면 열감이 느껴지고 통증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가벼운 증상들은 뭐 침이나 또 부항치료, 물리치료, 온열치료를 통해서 호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거 갖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약침치료, 또 추나요법, 또 뭐 수기요법을 이용해서 직접 연부 조직을 풀어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내부적인 문제라면 한약을 갖다 쓰거나 또는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지도를 해서 그런 어떤 등 통증들을 한의원에서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불편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까운 한의원에서 전문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꼭 진료를 받아보십시오. 네, 이렇게 전문적인 치료 방법도 있고요. 또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배현주 원장님,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운동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 등이 통증이 있을 때는 뭐 치료가 우선이겠죠, 그죠? 치료 우선인데 제가 이렇게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치료해 보면은 치료를 하면서 어떤 자세나 일상생활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가 치료 속도를 많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나 그런 걸 보여줄 그런 것보다 크게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아까 안상원 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척추는 그 척추에 굴곡이 있습니다. 척추는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목은 이제 앞에서 여기 앞이라고 하면 이게 그죠? 전만, 그다음에 흉추, 등은 후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추는 전만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이것들이 자세,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컴퓨터를 쓴다든지 스마트폰 이렇게 본다든지 하면서 그 곡선이 무너집니다. 일자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무너지고 그다음에 등도 이제 좀 더 많이 굽거나 허리도 일자가 되거나 그러면서 많은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운동은 일단 그렇게 그 자세를 일단은 운동을 뭘 하고 그걸 떠나서 일단 자세를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무리하게 뭐 고개를 숙인다든지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그런 걸 피하는 자세를 바로 하는 게 일단은 1번이겠고요. 첫 번째겠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그 불편한 이렇게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긴장되어 있는 근육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피워주는 그런 전체적인 척추 어느 목이 아프대서 목 한 군데의 스트레칭이 아니고 척추 전체를 고려하는 그런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